안녕하세요, 문사입니다. 저도 처음 시험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바로 비용. 도대체 병원을 몇 번이나 가게 될까? 얼마나 자주 갈까? 어떤 시술 과정을 거치게 될까? 비용은 어떻게 될까? 한 번 병원 갈 때 얼마씩 들까? 궁금하신 것을 오늘 모두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의무기록 그리고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정부의 난임지원금을 받으려면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쉽게 말해서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이 538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시험관 때 직장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00% 자비로 시험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방문하게 되면 내가 시험관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이 되는지 초진 검사를 시행하게 돼요. 제가 시행한 여성 난임 검사 항목에는 호르몬 검사, 배란 초음파,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 여기에 추가로 자궁경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주셨고요. 저는 남편도 일반 비뇨기과에서 정자 검사를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약 1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었고요. 그 부분도 제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방문했을 때의 병원비는 제외된 항목을 빼고 16만 7,650원이 나왔습니다. 난임병원 두 번째 방문은 한 달이 지나고 생리 4일째에 가게 됐는데요. 원래는 생리가 터지고 이틀이나 3일째에 가야 되는데 제가 직장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주말에 껴있었어요. 부득이하게 4일째에 방문을 했고 제가 너무너무 시험관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조금 늦긴 했지만 한번 단기요법으로 진행을 해보자. 근데 약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낭성 증후군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낭성 증후군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쨌든 다낭성 증후군이어서 개수만 많아지고 난자가 크기가 잘 안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시행한 검사는 질초음파 그리고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HCG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했고요. 가베란 주사 2가지, 고나레프와 IVF를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 전까지 먹어야 되는 난자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바이오 진화액이라고 물약으로 된 건데 요거를 2박스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병원비가 병원비 자체는 10만 5,200원 그리고 약제비가 11만원. 바이오 진화액이 비급여여가지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총 21만 5,200원. 난임병원 방문 세 번째는요. 과배란 주사를 맞고 4일 뒤에 방문하게 됩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고 나서 내 난포가 얼마나 자랐고 개수는 몇 개나 커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제 약 반응을 보고 가베란 주사의 용량을 조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날도 가베란 주사인 고나레프 그리고 혹시라도 난자 채취 전에 배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배란 억제제인 세루타이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날은 병원비가 43,900원. 생각보다는 조금 나왔죠? 이날은 43,900원이 나왔고요. 난임병원 방문 4일차. 이때는 난자 채취 의료가 냉동 이식으로 할 건지 신선 이식으로 할 건지 이식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난자 크기와 사이즈를 보고서 어느 정도 채취가 될 것 같다라는 대략적인 개수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3일 또는 4일 뒤에 난자 채취일이 잡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증후군이 있어서 복수가 찰 위험이 높기 때문에 냉동이식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신선이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신선이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내막 두께가 신선이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라는 피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 수치를 보고 너무 높으면 신선이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진행하고 가데란 주사, 똑같이 조기배랑 억제제, 그리고 난자 채취 이틀 전에 맞는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처방을 해주셨고요. 난자 채취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날 먹어라. 그래서 진통제인 이부브로펜을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병원비는 13만 1,900원, 그리고 약제비가 6,390원, 총 13만 8,290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난임병원 방문 5일차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채취 후에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고 저는 복수가 찰 수도 있다고 항혈전제를 처방을 해주셨고요. 복수를 예방해주는 경구약을 한 가지 처방을 해주셨어요. 개수는 많은데 미성숙 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냉동이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병원비는 40만 1,600원, 약제비가 11만 5,960원, 그래서 총 51만 7,560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난임병원 방문 6일차, 드디어 신선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4일 배양을 2개 이식했기 때문에 난자 채취를 한 후 4일 뒤에 이식을 하게 됐어요. 보조 부하수를 시행한 상태였고요. 병원비는 57만 8,24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식 10일 뒤에 난임병원을 7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날은 1차 피검날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지 비임신인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날 냉동 비용을 같이 결제를 하게 되는데 저는 냉동 배아가 4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개수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왔더라고요. 4개를 냉동하는 비용은 비급여로 7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는 70만 5,600원이 나왔고요. 이렇게 신선 이식까지 방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아가 13개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90만 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정부에서 보관 비용을 9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지정을 해놨고 그 개수가 13개부터입니다. 그래서 13개든지 15개든지 보관 비용은 9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5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1년 연장할 때마다 20만 원 정도의 연장 비용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전 검사부터 피검 1차 결과까지 비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임신을 응원합니다.